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 종강입니다. 문제풀이. 자, 333페이지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감가. 우리가 수정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봤더니 준공 시점이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 날짜가 우선 같은데 몇 년 경과 있죠? 5년. 기준 시점의 제조달원가 2억이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다. 뭐에 의해서 구한다? 정액법에서 구한대. 자, 이 정액법에서 여러분이 요 수식은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계산 문제 풀려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에서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어요. 그때 잔존 남아있는 가격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총액입니다. 이 감가총액을 뭘로 나눠주냐면은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자, 이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지금 제조달 원가는 얼마 주어졌죠? 2억 원. 자, 제조달 원가는 2억 원 주어졌어요. 잔존 가격을 구하려는데 거기 문제에서 이 잔존, 자, 시험 문제예요. 잔존 가치율로도 주어지고 또는 줄여서 장가율로도 주어집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 제조달 원가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요거다. 자, 그럼 제조달 원가 여기 몇 프로죠? 10%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2억이니까 2억에 10% 하면은 2천만 원이죠. 그럼 잔존 남아있는 거.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이 있다. 그럼 여기 1억 8천만 원이죠. 1억 8천만 원을 50년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공 하나 없어지면 1,800만 원 5로 나눠주면 5, 30, 5, 6, 30, 360만 원이 되겠죠. 자, 우리 매년의 감가액은 지금 360만 원이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감가 수정액은 얼마냐? 감가 수정액은 얼마죠? 360만 원. 360만 원에 뭐를 곱해줘요? 이제 경과년수. 매년의 감가액에서 준공에서 경과가 몇 년 되느냐? 지금 몇 년? 5년이 됐죠. 5년에서 360만 원에 5를 곱해주니까 1,800만 원이 우리는 감가 수정액. 감가 수정액을 다른 말로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상가액을 구하면 5년 전에 건축한 건물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기준 시점 현재의 건축 단가는 제곱미터당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여러분이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는 건축 단가가 100만 원이에요. 얼마에서? 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은 얼마죠? 우리는 5년 전에 건축한 건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러면은 공 3개, 공 6개, 공 3개 합치면 공 9개는 10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 공이 9개면은 10억 원. 자, 그럼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달 원가는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년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자, 제조달 원가 10억 원에서 뭐를 뺀다? 잔존 가격을 빼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박스 맨 밑에 내용연수 경과 시의 잔존 가격은 건물 철거비보다 자금으로 감안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얼마다? 제로란 얘기죠, 제로.
예? 그럼 여기 얼마? 제로. 감안하지 않고.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부동산 평가에서의 감가 수정을 할 때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닙니다. 그럼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죠? 1억 원을 4로 나눠지니까 2,500만 원. 자, 2,500만 원이 매년의 감가액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가 총액은 얼마다? 감가 총액을 보면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2,500만 원이 주어졌는데 몇 년 경과? 예? 5년 전에 건축했으니까 몇 년? 5년 경과. 5년 전에 건축했으니까 5년 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과년수는 5년.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거기 봤더니 박스에 인근 지역의 쇠퇴로 인한 감가액이 산지이다. 여러분, 인근 지역의 쇠퇴는 경제적 감가죠. 자, 경제적 감가가 나타났어요. 자, 요 3천만 원은 경제적 감가입니다. 인근 지역의 쇠퇴로 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감가가 3천만 원이고, 요건 무슨 감가? 요거는 물리적 감가야. 자, 이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단 감가 총액이 여기 1억 2,500에 3천만 원 더해줬더니 1억 5,500만 원이다. 자, 이 문제 푸는 가장 중요한 요게 포인트는 요거겠죠. 예, 경제적 감가가 있다는 거. 경제적 감가. 그러면 적산가액은 얼마죠? 적산가액은 1억. 우리는 제 조달 원가 얼마? 지금 10억 원. 10억 원에서 감가 총액을 1억 요걸 빼줬더니 우리가 8억 4,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는 적산가액 8억 4,500만 원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감가가 있다라는 거.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시오. 단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 기준 시점인데, 자, 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자, 재조달 저번 주 우리 배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죠. 자,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우선 직접 공사비가 있어요. 직접 공사비도 있고 뭐도 있다? 간접 공사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선 도급 우리가 건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도 포함이 된다. 자, 여기에다가 또 발주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인 부대 비용. 자,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대주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직접 공사비는 얼마 주어졌죠? 10억 원. 간접 공사비는 2억 5천만 원. 그리고요, 요 수급이나 통상적은요, 직접 공사비의 몇 프로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몇 프로? 여기 10%니까 얼마죠? 1억 원. 1억 원이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고 통상적 부대비용도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몇 프로? 오늘 5%. 5%니까 얼마?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다 더해주면 12억 5천만 원, 13억 5천만 원, 5천만 원 더해줬더니 다 더해줬더니 얼마다? 14억 원. 자, 그러면은 재조달 원가는 건물에 얼마다? 14억 원으로 주어져 있다. 요거는 저번 주 우리 공식 배우셨어요. 자, 그럼 이 14억에 보니까 준공연도는 얼마? 자,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인데 몇 년 경과했다? 2년 경과했어요. 거기에 보냈더니 2011년 10월 26일이 준공인데 기준 시점은 2013년 10월 26일이니까 2년 경과했고 잔조 남아있는 거 여기서부터
남아있는 게 몇 년? 48년. 근데 이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내 건물 가격 얼마냐 알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요 기간이 뭐죠? 여기서 요까지 기간 50년이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 그럼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다. 문제에서 보면은. 자, 그리고 잔존 가치율은 몇 프로? 0%. 이러면 0%면 잔존 가격은 제로. 자,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죠? 자,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14억 원에서 잔존 가격은 제로. 잔존 가치율이 0%니까 제로. 그리고 경제적 내용에서 몇 년? 50년 나누죠. 그럼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죠? 1억 4천을 5로 나눠. 1억 4천. 5, 20, 5, 8, 40. 2,800만 원. 자, 2,800만 원이 매년의 감가액이 나왔어요. 그럼 또 감가, 또 총액은 얼마냐? 자, 감가 총액을 봤더니 또 2,800만 원인데 경과는 몇 년 경과? 자, 경과년수 몇 년? 2년 경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 감가예요. 물리적 감가가 5,600만 원. 이 주었는데 또 병용했어요. 뭐를 병용? 관찰 감가법을 병용했는데 박스 맨 밑에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된다. 2천만 원. 인데 자, 관찰 감가법을 병용했는데 요걸 뭐죠? 관찰 감가법을 병용한 요거는 어떻게 돼? 기능적 감가가 나왔어요. 관찰 감가법 병용했더니 기능적 감가가 2천만 원 나왔어요. 합치면 얼마죠? 7,600만 원이 감가 총액. 자, 따라서 우리는 적상가액, 건물의 가액, 기준 시점에서의 건물의 가액인 적상가액은 제 조달 원가 14억 원에서 뭐를 뺀다? 감가 총액 얼마? 요걸 빼죠. 7,600만 원 뺐더니 얼마? 13억 2,400만 원이 구하고자 합니다. 13억 2,400만 원. 3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10번과 11번 문제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예? 여기는 재조달 원가까지 구해서 구하는 거고, 여기는 또 다른 형태로 주어졌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번 보시면은, 자, 감가 요인.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을 때, 이 감가 요인은, 자, 저번 주에 배웠을 때 감가 요인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죠?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부적 감가. 그리고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발생하는 외부적 감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 이 내부적 감가는 다시 무슨 감가? 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외부적 감가는 이 경제적 감가로 이렇게 나누죠. 자, 이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인데, 그러면 우리는 노후화가 진행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수선을 해야 됩니다. 자, 요즘 비가 많이 왔죠. 주택이 비로 인해서 파손됐다. 수선해야죠. 이런 거 다 물리적 감가와 관련해요. 그럼 수선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뭐 해야 된다? 수선을 해야죠. 이것을 우리는 치유가 가능한 감가. 치유가 가능한 감가라고 해요. 그런데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은 별로 없고, 어떻게 돼? 수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이럴 경우는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할 필요가 없죠. 철거할 때까지 그래 내버려둬야 돼. 이럴 경우는 뭐죠? 치유가 뭐죠? 불가능한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예요.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인데, 자, 계량액인데 계량 비용과 계량한 이후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또 비교했더니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량을 합니다. 이것을 치유 또 가능한 감가. 근데 계량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오히려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계량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 철거할 때까지 놔둬요. 이때는 치유가 또 불가능한 감가. 그래서 이 내부적 감가,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부적 감가는 어떻게 돼? 물리적, 기능적 감가로 나는데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세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감가, 이 경제적 감가는 뭐다?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뭐한 감가? 불가능한 감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그래서 이 각각에서 뭐를 구한다? 감가액. 이 각각에서 감가액을 구해서 이걸 다 구해서 구하는 방법, 다 더해서 구하는 방법이 뭐죠? 분해법.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13번 문제 한번 봅니다. 감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 있는 건 뭐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위배돼서 나타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물리적, 기능적 두 감가는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이고 3번.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또 4번이 정답인데, 경제적 감가는 어떻게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니까 치유 자체가 뭐죠? 불가능한 감가. 치유 가능 요인이 아니에요. 4번 정답. 5번 물리 기능적 감가는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모두 해당한다. 여러분 건물도 되죠? 건물도 경제적 감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이 쇠퇴한다든지. 그런데 뭐가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여러분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에 따라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안 되지만 뭐다? 또 우리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해서 토지 가치가 또 하락할 수 있죠.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토지, 건물 모두 해당이 된다. 여기 5번 설명. 정답은 4번. 자, 14번, 15번 문제가 우리가 같은 의미거든요. 자, 15번 보면 정액법은 어디에 속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하면은 당연히 감가 수정 방법에서 출제를 해요. 원가법을 내면. 작년에도 여기서 2문제 출제했거든요. 자, 감가 수정 방법에서 출제하는데, 자, 우선은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법에는 뭐가 있죠? 내용 연수법이 있죠. 자, 내용 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여기에는 3가지.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상환기금법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의 평가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 1번이죠. 15번. 건물 등 부동산의 총감가액. 자, 여러분 저 왼쪽 수식 보니까 뭐죠?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 뺀 것을 총감가액입니다. 이것을 뭘로 나눴어요? 물리적 내용 요소로 나눠주면 안 되고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요소. 경제적 내용 요소로 나누어서 뭘로? 매년, 저 왼쪽 수식 있잖아요.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인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일정하다. 네, 일정해요. 자, 여기 매년의 감가액이 360만 원이면 이게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이 아니라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 이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린 정액법을 뭐라고 하죠? 균등 뭐 또 상각법이라고도 해요. 일정하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정률법은 기계 등의 뭐 설비, 기계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데, 자, 대상 물건의 매년 말 잔존 남아있는 가격에 동일한 감가율, 정률이죠. 동일 감가율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또 개념인데, 매년의 감가액이 뭐다? 체감이죠. 그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인데 얘기죠. 또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 정률로 감가된다는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의 감가율은 변화가 없어요. 요거는 매년의 감가율은 뭐다?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해요. 그런데 뭐가 그것이 아니라, 자,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 공부했을 때 매년의 감가액은 뭐 한다? 체감한다. 상각 첫 해에 상각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점점 체감을 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죠. 체증이 아니라 뭔다? 체감한다. 2번 틀렸고 3번 상환기금법 등 광산 등 내용연수가 만료한다. 자, 여러분 광산의 수명이 100년이다. 예를 들었어요. 그럼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고 가정하면은 국공채 투자니까 뭐가 발생해요? 이자.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국공채 투자는 원금, 복리, 이자 총 합계와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감가 누계액이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어떻게 돼요?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에요. 3번은 개념인데 문제는 이 상환기금법을 보면은 얘기거든요. 매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상각하는 방법도 정액법이죠.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아까 상환기금법도 매년 또 어떻게 돼요?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 이자의 총합계와 감가 누계액이 일치하게끔 또 매년 일정한 금액을 또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인데 정액법보다는 작죠. 왜 작으냐? 국공채에 투자를 하면 복리 계산에 따른 뭐가 붙었다? 이자. 요 차이가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야. 이자가 붙었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죠? 체감하잖아요. 이렇게 체감하는 것은 정률법. 자, 그러면 초기에, 자, 초기에 가장 많은 것은 정률법, 중간은 정액법, 가장 적은 것 상환기금법.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 가장 크다 하면 안 되고 가장 작아요. 감가 누계액을 보면은 또 감가, 처음에는 감가 없죠?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 제로에서 출발. 자, 최종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어. 최종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끝. 근데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을 하니까 누계액입니다. 누계액은 또 일정한 직선으로 가요. 그게 정액법. 상환기금법은 정액법보다 금액이 작으니까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요 차이가 뭐가 있다? 요 차이가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만큼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것. 정율법 형태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가 누계액이 가장 뭐해? 상환기금법이 세 개 중에 밑에 있네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 하면 안 돼. 가장 작다. 3번. 틀린 질문. 관찰감가법은 대상부동산을 세밀하게 여러분 대상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요. 각종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주관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폭넓은 지식, 능력이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 개입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질문. 관찰, 감가법. 또 뭐가 있어요? 분해법. 지금 분해법은 아까 왼쪽에서 설명했죠. 5번이 정답인데 대상부동산에 대한 이 세분된 감가액을 전부 뭔다? 별도로 측정하고 이걸 전부 뭐예요?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무슨 방법? 분해법. 5번 분해법의 개념. 자, 시험 문제 이렇게 각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로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원가법과 관련성이 가장 작은 것. 자, 여러분 내용연수 조정할 수 있죠. 경제적 내용연수. 여러분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수명이 연장되죠.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치원가, 재조달 원가를 대치원가로 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되죠.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또 여러분 재조달할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은 대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원칙 관련이 있고 단위 구성법은 뭐죠?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 단위 구성법인데 이걸 다른 말로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고 돼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고도 합니다. 2번 정답인데 비율 수정법. 여러분 2번에 보면요.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비율, 뭐 금액, 뭐 수정법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거래 사례. 요 비율로 수정하는 거고, 요 금액 갖고 수정하겠다. 거래 사례 보정하는 방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금액으로 수정하느냐, 비율, 퍼센티지로 수정하느냐. 이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사례 보정 방법이기 때문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 신축한 주택을 9,100만 원에 매도 의뢰했는데 8,5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 거래 가격 대비 5% 저가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제곱미터당 82,000원에 직접 건축한 건데 유사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거래 시점 현재 제곱미터당 9만 원이 일반적이다. 토지 평가액은 얼마냐? 자, 신축 시점과 거래 시점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자, 우선 주택 가격은 얼마? 자, 주택 가격은 지금 8,550만 원.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이렇게 저가로 거래됐죠. 그럼 사정 보정을 해야 되겠죠? 자, 사정 보정인데, 자,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으로 보는데, 사례가 지금 얼마? 우리가 몇 프로? 5% 저가로 거래가 됐다. 저가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돼요. 마이너스. 고가일 때는 플러스. 자, 그러면 얼마죠? 95분의 100이에요. 요게 곱해주면은 얼마? 9,000만 원이나.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근데 이걸 싸게 얼마 팔았다? 8,550만 원에 매도했다. 이런 얘기죠. 정상 가격은 얼마? 9천만 원이야. 자, 그러면 건물 가격은 얼마? 건물 가격은 재조달 원가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유사한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죠? 9만 원. 제곱미터당 9만 원이 여기 일반적인데, 건물은, 자, 여러분, 주택에 있어서 건물만 봤을 때 면적 얼마? 얼마? 500? 건물, 거기 주택 관련의 건물 면적 500? 제곱미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면 얼마죠? 이게 9만 원에 500 곱해주면 4,500만 원이죠. 건물 가격은 요거 주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토지 평가액, 토지 가격은 얼마냐?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 토지 건물 포함한 주택 가격 9천만 원에서 뭐를 빼줘야 돼? 거기서 건물 가격 얼마? 4,500만 원 빼주면 토지 평가액은 얼마 나온다? 4,500만 원. 문제 해석만 잘 하면 된다. 문제는 포인트는 뭐 우선 요거죠. 사정 보정을 잘 해서 요거 주택 가격을 구해야 구할 수 있어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복합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조건 하에서 거래 시점의 토지 단가는 얼마냐? 단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거래 사례 기억봅니다. 토지 건물 일체 거래 가액은 얼마? 3억 원에 거래했는데 거래 시점 보세요. 2016년 2월 21일. 2월 21일 밑줄. 자, 2월 20일 밑줄 걷어요. 자, 토지 면적은 250제곱미터인데 건물 봅니다. 이제 토지 빼고 건물 갑니다. 건물 연면적은 건물 연면적 350제곱미터고 건물 사용 승인일은 1992년 12월 20일, 12월 10일 밑줄. 건물의 경제적 내용인수 50년, 건물의 제조달 원가 거래 시점 기준 제곱미터당 50만 원. 감가 수정은 정액법인데 만년감가 기준, 만년감가 동그라미. 만년감가 기준이고 장가율은 얼마? 0으로 가정한다. 자, 우선 건물로 갑니다.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 얼마?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부터 가야 하는데 지금 얼마? 50? 거래 시점에서 얼마? 50만 원이다. 여기다가 건물 면적 얼마? 350 제곱미터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 1억 7,500만 원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가 돼요.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 구했으니까 매년 감가액. 자, 건물에 있어서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1억 7,500만 원에 장가율은 얼마? 0이니까 잔존가격 제로. 경제적 내용인수 몇 년? 예? 50년. 예? 그러면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죠? 1,750만 원. 예? 그럼 1,750만 원 5로 나눠주면 5, 3, 15. 1,750이니까 5, 25, 350만 원이네. 매년의 감가액은 여기나.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얼마?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액은 자 350만 원이 지금 매년 나왔는데 뭐를 곱한다? 경과, 몇 년 경과? 그 92년이죠. 92년 12월 25일부터 몇 년 경과? 24년 하면 안 돼요. 만년 감가는 12월 25일까지, 거래 시점이 12월 25일까지 딱 돼야 1년 감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2월 21일이니까 1년 안 됐잖아요. 12월 25일 안 됐으니까 빼야 돼. 그러니까 몇 년? 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 2000년에서 때
16까지 16년 하면 24년인데 거기서 1년을 빼줘야 돼. 24년에서 1년을 빼니까 몇 년? 23년. 그러니까 24년에서 아직 1년이 다 안 됐잖아요. 2월 20일이니까. 그럼 1년을 빼야 돼. 23년. 이게 중요해요. 24년이 아니다. 그러면 곱해주니까 얼마? 8천. 우리가 50만 원. 되죠. 자, 그러면은 건물 가격은 제 조달 원가 얼마? 1억 7,500만 원에서 뭐를 빼죠? 감가 누계액 8,050만 원을 뺐더니 얼마? 8,000원은 9,000. 9,000 얼마? 9,450만 원. 9,450만 원. 건물 가격 나왔어요? 그럼 토지는 거래 시점에서의 토지 가격은 토지 건물 결합된 복합 부동산 가격 3억 원에서 뭐를 뺀다? 건물 가격을 빼면 돼. 건물 가격 빼줬더니 얼마? 2억 얼마? 550만 원. 2억 55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래 시점에 토지 단가는 토지 가격 2억 550만 원을 토지 면적 얼마? 250 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 나오죠? 이게 82만 2천 원. 2번 정답. 자, 원가법인데 원가법에서 작년에 정액법, 정률법 둘 다 계산 문제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 만약에 원래 출제를 계산 문제 하면 정액법적으로 할 거예요. 만약 계산 문제 나오면 뭘로? 정액법적으로. 그래서 정액법 뭐죠? 매년의 감가의 공식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매년의 감가의 공식. 뭐 말로 나오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도 원래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가 2교시 때 비교 방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